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 그리고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시 공화당 후보는 장충단 공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깐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당시에 우리나라가 도로 포장률이 몇 %였냐면요. 8%였어요. 1969년에 도로 포장률이 8%. 그러니까 도로가 다 흙이었다는 거예요. 포장 도로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 포장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아니 무슨 고속도로부터 짓는다는 거야. 도로부터 포장해. 국민들이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걸 먼저 사야지. 김대중이는 이렇게 얘기했죠. 경부 고속도로 건설할 돈으로 보리를 사자. 전라도를 푸대접하는 이때 철도를 만들었는데 아니 경부 구간에 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말도 안 된다. 반대한다. 보리를 사서 국민을 먹이자. 영원히 농업국가로 가려고 작정을 했죠. 김대중이는. 전라도를 푸대접한다. 철도가 있는 곳에 고속도로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렬하게 반대했죠. 고속도로 건설을. 우리는 다시 대통령 선으로 올라가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5월 대선이에요.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하고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가 맞붙는데 박정희 후보는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6대 대선이죠. 1967년 5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51.4%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왼쪽의 지도는요. 당시에 민주공화당이 표를 얻은 지역과 신민당, 지금의 민주당이죠. 신민당이 표를 얻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신민당이 지금 이 빨간색이죠. 지금 왼쪽이 다 신민당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민주공화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지금하고 완전히 똑같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정치 지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을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6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곧바로 5월에 당선이 됐으니까 12월에 고속도로 건설계획 조사단을 만들어서 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빠르죠? 이미 다 구상이 끝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독일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부터 경부 고속도로 구상이 머릿속에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지도에 수없이 많이 노선도를 그려보고 직접 고속도로 구상도를 스케치를 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아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렸던 경부고속도로 스케치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게 왼쪽 사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구상도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6차선 도로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 이 도로가 4차선 고속도로를 직접 그린 거예요. 그림도 잘 그리네요. 직접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고 대단한 대통령이죠. 윤영호 국방부 전 건설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나는 2번 놀랐다. 한 번은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초라해서 놀랐고 또 한 번은 집무실 벽이 한반도 지도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해서 놀랐다. 이미 한반도 지도를 벽에 다 붙여놓고 도배하고 노선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은 당장 급한 것이 어디로 도로를 낼지 노선을 정하는 일이라고 했다라고 당시에 육군본부의 검사과장이었던 윤영호 건설국장이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KBS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방송했을 때 사진을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거 친필입니다. 보시면은 4차선 도로로 20m, 32m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토지 매입하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 48만 평은 100원에 매수하면 150원에 매수하면 200원에 매수하면 300원에 매수하면 15억 원 정도가 들겠구나라고 이미 토지 매수 가격까지 다 계산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경부고속도로 비화해서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전 강료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모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 지시를 하는데요. 토지 매입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김현옥 서울시장, 이 사람 불도저
서울시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박태원 경기지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땅을 매수해라 이렇게 딱 지시를 하니까 땅값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 지가를 계산해 놓고 있었어요. 그 강요회의에서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한테 직접 계산한 걸 가르쳐 준 겁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대통령의 안목이 얼마나 깊고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논 150원에 매수해라. 임야 100원에 매수해라. 높아도 평당 300원 쳐줄 테니까 무조건 그 이하로 매입해라라고 가격까지 딱 지시해가지고 지령을 내린 겁니다. 업무 지시를. 여기 나와 있죠. 300원. 300원 이하로 매수해라. 100원에 매수해도 된다. 150원에도 매수하고 200원에도 매수해라. 그럼 15억이 들 것이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예산을 딱 잡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고속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누구보다 고속도로를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최고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공사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현대건설의 정주영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1967년 12월에 고속도로 건설계획 조사단이 현판식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자료는 67년 건설부의 대국토 건설계획안입니다. 고속도로.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바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차근차근히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6차선 도로, 이건 4차선 도로 이렇게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한테 청와대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과 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으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시일 안에 박정희는 3년을 얘기했습니다. 3년 안에 경부 간의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요청을 하고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노선도를 현대건설에서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이무성 화백의 그림인데요. 야당, 민주당이죠. 사업 검토가 불충분한 정치적인 공사다. 언론, 엄청난 건설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심지어 세계은행마저도 세계은행에 경부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때 세계은행이 뭐라고 했냐. 한국 사정으로 고속도로는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 다른 한 명은 기업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의기투합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착공하자라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이 서울 부산 고속도로의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김대중 신민당 의원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죠. 이 당시에 그 예산으로 보리를 사서 국민들을 먹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속도로의 경제적 가치는 지난 50년간 300조가 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리를 사서 국민들을 먹였으면 그 당시에는 배가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의 경제적 가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이라는 없었겠죠. 여튼 1967년에는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까지 초안이 다 나오게 되죠.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할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3천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5천만 명이죠. 당시 1965년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05달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당시의 북한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62달러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33,000달러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구상할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1970년 1인당 GDP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86달러, 북한이 384달러. 1965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05달러면 이게 얼마죠?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당시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대예요. 그리고 북한은 당시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4,400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못 살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에 투여하고 난 이후에 그게 1965년이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눈부시게 성장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죠. 북한은 성장 발전하지 않죠.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훌륭한 지도자,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경부고속도로 예정지역을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시찰을 하고요. 직접 지도를 보고 노선을 그리고 검토를 하고 또 끊임없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다시 재점검하도록 했죠. 경부고속도로 공사 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적의 예산을 뽑아내기 위해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의 예산안 검토를 부탁하고 노선의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공사 예산안을 짜서 내라고 얘기한 곳이 4군데예요. 건설부, 육군공병단, 서울특별시, 현대건설 이렇게 4군데의 공사 예산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건설부가 650억을 적어냈고요. 육군공병단이 330억을 적어냈고요. 서울특별시는 180억을 적어냈는데 서울특별시는 고속도로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도로 건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억을 써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현대건설이 정주영 회장이 한 달 동안 답사를 하고 예산을 뽑아낸 게 280억. 박정희 대통령이 채택한 안은 현대건설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280억에 20억을 더해서 300억을 책정을 했고요. 현대건설이 정한 280억에 토지 매수 20억을 별도로 짰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책정했어요. 매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용지를 강제 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제 수용이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강제 수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단 한 건을 제외하고 619만 평을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토지 매수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정부에서 돈을 보자기로 싸가지고 토지 매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직접 현금을 들고 가가지고 토지주들하고 협상을 했다고 해요. 619만 평을 20억에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메모를 통해서 예산을 짰던 게 여러분들 얼마로 봤죠? 메모를 통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 짠 걸 봤죠, 여러분들? 요 예산 보면은 15억 정도의 예산을 짰죠. 평균 매수 단가, 토지 매수 단가가 약 300원, 평당 300원으로 해가지고 20억에 최종적으로 수용을 완료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수용을 한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장과 읍면, 동장 다 동원해가지고 전방위로 설득을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토지주들을 설득해가지고 20억에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공사를 발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았으면 토지 매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까? 토지 강제 매수하는 데만 말이에요. 도로 하나 놓으려고 하면 10년도 넘게 걸리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3년 만에 끝냈다는 거는 유례가 없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건설을 해낸 것이고 전 세계 도로의 역사에 없는 가장 긴 구간을 가장 빠르게 건설한 도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그래서 나중에 도로 보수하고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가지고 100억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마지막에 완공했을 때 총 비용이 든 게 429억이 들었습니다. 이 429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967년 정부 예산의 무려 23%에 달할 정도였어요. 경부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국가의 명운을 건 대공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가요. 428km죠. 총 비용이 429억이 들었죠. 1km당 1억 원이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렴하게 지은 거냐면은 당시에 1963년에 메이신 고속도로라고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지었는데 킬로미터당 8억을 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분의 1 저렴하게 건설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육군 공병단을 비롯한 군의 노고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도로공사 역사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은 고속도로 건설로 경부고속도로가 유명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참 대단한 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을 구상을 했는데 1968년에 고속도로 착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북한이 아니죠. 1968년 1월 21일에 북한 1, 2, 4군이 31명을 침투시켜가지고 청와대 습격 사건을 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은 목사님이 된 무장공비 김신조. 김신조가 유일하게 생포가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31명이 들어왔는데 30명이 사살이 됐고요. 김신조가 생포가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 강요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부 고속도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고 미루자라고 했어요. 계속 북한이 이걸 가지고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공사를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가 공사를 미뤘을까요? 일정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형편에 완벽하게 지을 수도 없다. 일단 지금 세운 계획으로 지어서 개통을 해버리고 이용하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그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밀어붙여야 된다. 우리가 공사를 빨리 완성해서 경제 발전하는 것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일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 비로소 북한의 도발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사의 강행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968년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온 이 청와대 습격 사건, 여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여러분? 실미도 부대죠. 실미도 특수부대, 684 특수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실미도에서 훈련받으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김일성 모가지 따라가는 거였죠. 이 김신조가 소속됐던 북한 1, 2사군이 31명이 침투를 했잖아요. 북한 주석궁에 김일성 모가지 따라가는 실미도 684 특수부대도 31명으로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어? 그러면 우리는 김일성 모가지 따라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 실미도 684 특수부대가 김일성 모가지를 따로 못 갔죠. 그래서 이 실미도 부대가 해체가 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게 북파 공작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 31명의 부대인데 최종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박정희를 만나겠다고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총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죽은 시체거든요. 결국에 버스 안에서 실미도 부대들이 자폭을 하게 됩니다. 자폭을 해서 다 죽고요. 이 실미도 부대원들이 무장 공비로 발표가 돼가지고 간첩으로 오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군경하고 교전을 한 거죠. 신문기사 보시면은 민과 경찰이 6명이 죽었고요. 실미도 부대원들은 전원 자폭을 해가지고 죽게 되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 실미도 특수부대가 실미도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숨어있거나 빠져나갔던 사람들 일부가 실미도 생존자로 남아있는 거고요. 실미도를 탈출해가지고 박정희에게 이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684 특수부대원들은 모두 자폭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왜냐면 북한으로 김일성 모가지 따라간다고 만들어진 684 부대가 실미도에 갇혀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북한에 김일성 목 따라가는 걸 못하게 되면서 북파 공작원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우리 역사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북한으로 북파 공작원이나 특수부대를 보낸 적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실미도 부대원들도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장 공비로 오인을 받고 시내에서 난동을 부린 테러범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미도 영화 다 보셨죠? 실미도에 들어온 부대원들은 다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거나 대개 이제 감옥에 수용이 돼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김일성 모가지 따는 인간 살인 병기로 훈련을 시킨 건데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실미도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죠. 많은 부분 사실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런 슬픈 역사도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북한도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러 가고 이런 난관 속에서 마침내 1968년 2월 1일 현대건설의 시공으로 서울 수원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경부 고속도로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네, 오늘은 더 늦으면 안 되니까 경부 고속도로의 첫 삽을 뜬 것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부 고속도로 888일의 대기적의 역사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힘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방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생애 동안 우리는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수 있다. 위인들이 두 생애, 세 생애 동안 여러분이 감탄하는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한 생애 동안 그런 일을 해놓고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한 생애 동안 역사에 남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나 성장과 발전을 거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60분이 된다. 1시간이 모여서 1일이 되고 1일이 모여서 1년이 된다. 게으르지 마라. 정재영 회장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라. 누워서 등 따숩게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라. 허송세월 보내지 마라. 의미 없이 시간 보내지 마라.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라. 자기 발전을 해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비로소 성공적인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리치맘님. 등 따 놓는 거죠. 등 따숩게 누워있는 거를 정지영 회장님은 제일 싫어했어요. 미적미적 쉬면서 놀면서 1시간, 2시간 하루 뒤로 이틀 뒤로 미루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삶이 펼쳐진다. 적당히 게으르고 등 따숩게 누워가지고 아 좋아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난 누워서 살 거야, 난 한숨이라도 더 잘 거야, 테레비 볼 거야, 만화책 볼 거야, 영화 볼 거야, 적당히 적당주의로 즐겁게 살자 욜로, 이렇게 사는 거는 매우 멍청한 짓이다. 이거는 인생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합쳐서 엄청난 시간을 만들면은 결국 우리에게도 성공과 결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긴 시간들이 모일 때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게 비로소 다가오는 것이다. 경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1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모여서 경주의 1등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자. 어려운 일을 하자. 촉박하게 시간을 쪼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자. 힘들 때 더 일하자. 참 이상하죠. 정주영 회장님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명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는 더 많이 일하려고 늘 새벽에 일어났다.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고통이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 것 같았다.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더 일합시다.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우리가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행복한 기쁨만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고 불금 주말로 들어가니까요. 열심히 힘을 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대역사의 나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연설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고 해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 장벽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주고 삽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은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래는, 나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치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안 치신 분들 이거 한 번 치면 힘이 나요. 여러분 풍현님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 나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치시기 바랍니다. 요거 치면요 힘이 나요. 여러분 진짜 힘이 납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운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장래는, 여러분의 장래는,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면서 키보드에 치시고 외치시고 잠잘 때 요거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시고 또 반복하고 이러면은요 실제로 힘이 나고 실제로 해결이 됩니다. 나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밝고 기쁘고 행복뿐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